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효곤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1시간이 있다면 55분을 문제를 정의하는 데 쓰고 나머지 5분만을 해결책을 찾는 데 쓰겠다. 좋은 질문의 중요성을 말한 사람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질문을 묻는 것이 답의 절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업에서 사업 전략, 경쟁 전략, 혁신 전략 등 전략이라는 용어를 정말 흔히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략을 개발한다는 것도 결국엔 문제 해결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나 전략가는 전략 이론이나 경영 기법 같은 지식들을 배우기에 앞서서 문제 해결의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략 이론과 문제 해결 사고 중에 경영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하나만 고르자면 문제 해결 사고가 더 중요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 역량이 없이, 즉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체계가 기반이 되지 않은 채 각종 경영 기법이나 전략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모래 위에 화려한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문제 해결하면 우리는 해결의 중심을 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기술은, 문제의 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배경입니다. 즉, 문제가 나온 배경을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경이라 함은 이전의 상황과 변화된 상황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어떤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 기업들이 낮은 가격으로 진입하여 매출과 수익이 악화되었다. 같은 것이 배경입니다. 어떤 문제가 왜 제기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 함께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관점을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문제의 배경을 이해하고 공유했으면 문제를 정의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정의할 수 있을까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정의해야 할까요?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전략은 너무나도 많이 얘기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전략이라는 말만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불확실합니다. 기업에서 우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용어 때문인데요.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 제품 전략, 마케팅 전략, 신사업 전략, 서비스 전략, 중국 전략 등입니다. 이렇게 무슨 전략이라고 범위를 좁혀 부른다면 때로는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 의미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려면 질문 형식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전략이라고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어느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하면 특정 제품이 더 많이 판매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잘 정의된 문제는 강력한 힘을 발휘됩니다. 2000년대 초에 mp3 파일을 사용하는 음악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냅스터 같은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2001년에 출시한 아이팟은 이런 추세에 따라 판매가 급성장하고 있었지만 음반 회사들과 음악가들은 괴로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들은 거기로부터 이득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음악과 기술이 함께 상생해야 한다고 믿었던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음악 디지털 유통 사업을 만들 수 있을까?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은 2003년에 선보인 아이튠즈 스토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음악 회사를 설득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음악을 구할 수 있게 하였고 앨범이 아니라 한 곡씩 구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음악을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도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곡당 99센트로 하여서 무료에 익숙한 소비자의 부담감을 줄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된 문제의 정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근본적인 질문이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부합하는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 의류를 파는 회사가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경영진은 문제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 의류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경영진이나 실무자들은 기존에 팔고 있는 여성 의류 제품을 더 팔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 데 온 신경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목적은 여성 의류를 많이 파는 것인가요? 매출을 늘리는 것인가요? 매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진은 자신들의 목적에 비해서 문제를 너무 좁게 정의한 것입니다. 문제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정의하자면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릴 수 있을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하면 기존의 여성 의류를 더 판매하는 아이디어 외에도 남성 의류, 아동용 의류 또는 새로운 사업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답을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을 가정하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막고 심지어 엉뚱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우수한 인재가 부족한 것이 회사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회사의 경영진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문대학 졸업생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은 그 안에 우수한 인재는 곧 명문대학 졸업생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에 가치 있는 인재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에 간 사람이 아니고 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군대에서 장교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의할 때 불필요한 가정을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략적인 문제는 행동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행동지향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하지 말 것인가처럼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 행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다르게 분석적인 질문은 손실의 원인은 무엇인가, 경기는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와 같이 답이 어떤 사실이나 예측이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기업의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전략적 질문은 행동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분석적 질문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적 질문의 답은 결국 어떤 전략적인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주진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전략을 다루는 문제라면 행동지향적인 질문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주력이 되어야 하고 주력 제품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하나의 문장이지만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해야 할까입니다. 두 번째는 주력 제품은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할까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두 문제가 서로 다른 문제이고 앞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뒤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나누어야 해결할 문제의 본질이 분명해지고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영자이자 리더로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많은 보고서들을 검토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내놓은 전략과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겠지만 결국 그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리더분들입니다. 따라서 그 전략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전략은 없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답을 두고 고민해 보기에 앞서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 자체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던진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